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김유정 문학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도 6년 전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해 화제입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18일 속초에서 개막해 4일간 펼쳐집니다. 올해는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국정감사 기간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 지역이 콘텐츠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산업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정선의 밤하늘에서 찌진산 아틀라스 혜성이 관측됐습니다. 지난 12일 자정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했으며 올해 관측된 혜성 중 가장 밝은 혜성으로 꼽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에선 한국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죠. 봄봄과 동백꽃을 쓴 김유정 작가를 기리는 문학축제가 한창인데요.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 지난 2018년 김유정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 책과 함께 풍성한 가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백일장이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저마다 원고지와 펜을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계단과 갈등. 골똘히 고민하며 한자 한자 원고지를 채워가는 손길이 바쁩니다. 김유정 작가님과 관련된 또 백일장이 열리다 보니까 약간 작가님이랑 좀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성장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계단으로 썼습니다. 여기 자연 경관 보면서 하니까 더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김유정 문학축제는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참여한 백일장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춘천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 김유정을 기리고 그의 문학 세계를 탐구하는 행사들이 오는 19일까지 김유정 문학촌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야외 도서관에는 김유정 작가의 책부터 춘천 지역 문인들의 작품이 꽂혔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독서 산매경에 빠집니다. 김유정 문학촌 상주 작가가 직접 문학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대한민국 대표 문학상인 김유정 문학상은 소설 바우키스의 말을 쓴 배수아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도 2018년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김유정 문학상은 지난해 발표된 국내 중단편 소설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정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한국 문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더러 또 김유정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알림을 통해서 우수하게 또 세계 문학 속에 김유정 문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짙어가는 가을 정치와 함께 문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김유정 문학축제. 지난 2018년 작별로 김유정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우리나라 지역별 특산품들이 속초에 총출동했습니다. 국내 전통시장 최대 행사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개막했는데요. 올해는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점포 230곳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수확한 제주감귤이 달콤함과 푸릇함을 뽐냅니다. 어른 팔뚝만한 안동 강고등어, 제철을 맞은 강경젓갈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전국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0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18일 속초항 항만부지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230개 점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강원도 내에서 박람회가 열린 건 지난 2017년 정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통시장별로 마련된 상품 전시관마다 특산품을 사려는 관람객들이 밀려듭니다. 모처럼 가족여행에서 만난 고향 상품은 특별히 반갑습니다. 네, 저 경북 안동 쪽 출신인데요. 지금 안동시장이나 영주시장이나 여러 가지 특산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좀 재미있게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상인들은 물건값을 평소보다 대폭 깎아주고 덤까지 얹어주며 지역 알리기에 열을 올립니다. 전통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지만 하루 이틀 만에 물건이 모두 품절될 정도여서 상인들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아마 내일이면 다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뭐 여러 시장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경험도 배울 것도 많고요. 이제 이렇게 다른 시장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우리 시장도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시장도 조금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이제. 특히 박람회 최초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만을 위한 특별관이 별도 운영됩니다. 또 전통시장 청년상인 판매 공간과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우수시장 상품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예. 행사 기간 동안 우리 시장 뽐내기와 우수상품 품평회,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야간에는 드론 라이트쇼, 불꽃쇼와 함께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클래식 앙상블 공연 등이 이어집니다. 강원도는 20일 속초항에 들어오는 국제선 크루즈 승객들에게도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이 전통시장 박람회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이 특히 강원도 속초의 전통시장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세계로 나아가는 그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국내 전통시장 최대 행사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오는 20일까지 속초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난 17일 정선의 밤하늘에서 쯔진산 아틀라스 해성이 관측됐습니다. 올해 관측된 해성 중 가장 밝은 것으로 꼽히는 쯔진산 아틀라스 행성은 지난해 1월 중국 쯔진산 천문대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쯔진산 아틀라스 해성은 지난 12일 자정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원주 갑지역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은요,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된 강원 지역의 콘텐츠 산업 인프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원도의 콘텐츠 산업 인프라와 이에 따른 예산 불균형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74.6%, 매출액의 87%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강원도의 내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예산이 2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원주 등 교통 요충지에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와 글로벌 게임센터 같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요, 수협 수산물 유입한장 10곳 중 6곳은 위생관리 필수 시설이 전혀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협이 운영하는 수산물 유입한장 10곳 중 6곳은 냉동이나 냉장, 재빙, 오폐수 관리 등 수산물 위생관리 필수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전국 215곳에 산지 위판장이 있지만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22곳으로 전체 10.2%에 불과했습니다. 또 위생관리의 필수인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곳은 49곳으로 전체 22.7%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단순 경매시설 외에 아무런 시설도 없는 위판장이 무려 125곳으로 절반이 넘어 수협 위판장의 종합적인 시설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생 설비 개선 등 먹거리 안전 향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된 건설기계가 약 14,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미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의 기종에 따라 6개월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등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건설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어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4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사고는요, 1,382건, 사망자도 169명에 달하는데요.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건설기계의 노후화와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동해시 무릉별 유천지 누적 방문객이 개관 2년 11개월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방문객 추이를 보면 지난 2021년 8천여 명에서 2022년 13만 8천여 명이 찾았으며 올해는 10월 15일 기준 18만 명이 넘게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해시는 무릉별 유천지의 인기에 힘입어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단구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안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단구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사실상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을 뜻하며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행정상 대동으로 분류되는 단구동의 경우 공원 관리 등 원주시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면서 행정상 명칭이 단구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로 명명됐습니다. 원주공항의 2024년 동계 제주 항공편 운항 일정이 하계 기간과 같이 오전, 오후 두 차례 운항됩니다. 오는 27일부터 원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은 종전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5시 20분에서 오전 10시 55분과 오후 4시 55분으로 변경되는데요. 또 제주에서 원주공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은 종전 9시 5분과 오후 3시 20분에서 오전 8시 50분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정됩니다. 원주공항에 취항한 진에어는 동계항공기 운항 일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최종 승인됐으며 항공편 운항 시간은 2025년 3월 29일까지 적용됩니다. 평창군과 강원도립대학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로컬 특화 상품 개발과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과정 운영, 지역 기반 콘텐츠 산업 발굴들의 현안 과제 해결에 나서는데요.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과정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먹거리 직매장이 개장 2주년을 맞아 18일부터 사흘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증정품과 경품 추첨권을 지급하는데요. 먹거리 직매장은 지난 2022년 문을 연 이후 농가 490곳이 참여해 매출 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2주간 꿀벌 소실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합니다. 꿀벌 응애는 꿀벌의 기생에 체액을 빨아먹는 해충으로 꿀벌 사라짐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도는 집중 방제 기간 도내 전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동시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이 오는 24일 농촌 체험 휴양마을 바회마을에서 홍천군 귀농 귀촌 학교를 운영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예비 귀농 귀촌인 30명을 대상으로 이론 수업과 현장 탐방을 함께 진행하는데요. 올해 홍천군 귀농 귀촌 학교는 앞서 176명의 신규 농업인과 새내기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8차례 운영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